그 3대 특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은 순직 해병 특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기현 변호사도 SNS에 글을 또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밝혀야 할 게 많다 이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좀 미비한 성과도 있지만은 부분이죠. 미비한 점. 네네.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개잖아요. 최해병 사망 사건,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 외압 사건. 그리고 윤석열이 왜 그랬는가를 왜? 보는 구명 로비 사건, 음.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앞에 두 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만은 진실 규명이. 근데 구명 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황은 무수하게 나왔는데 네.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봤지 않습니까? 뭐 개신교계 얘기도 있었고 보수 개신교계 아니면은 멋쟁 해병 단톡방. 그렇습니다. 블랙펄이죠. 근데 멋쟁 해병 단톡방에 관련된 그 의혹은 거의 파헤쳐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 멋쟁 해병에 있던 두 사람, 송호종, 이종호가 네. 실제로 구명을 했다, 모의를 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나도 청탁을 받았다까지는 밝혀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종호 블랙펄 대표하고 통화를 했던 내가 VIP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맞아요. 했던 거를 조합을 하면 로비가 있었던 것은 사실상 이건 심증으로만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로비를 했느냐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네. 뭐 이게 당사자들이 입을 다물어 거기까지 입을 다물어 버리면 뭐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다면 어땠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 네. 그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거부하는데 이건 법원이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좀 큽니다. 참 출석을 안 하니까 법원에 공판전 증인 신문을 요청을 했는데 네. 법원이 증인 신문 기일을 그럼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잖아요. 막 저 뒤로 미루고.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원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랬다면은 해병특검 입장에서는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인을 시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다가 구명 로비는 3개 축입니다. 2개가 아니고. 아 그래요? 예, 개신교계하고 이종호가 있고 예.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고석 변호사예요. 아. 윤석열의 친구라는 그 용인에 출마했던 전 고등군사법원장인가 했던 용인에 출마했던 고석 변호사인데 실제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사람 사무실 앞까지 가갖고 기지국이 찍힙니다. 네, 만났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의 수사 외압 사건의 재판에도 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수사 외압을 가했느냐라는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좀 아무래도 쉽지 않아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죄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전혀 들지 않는데, 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좀 뭐 화장실 갔다가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잘 못하고 나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은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경로했느냐 이게 좀 궁금한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멋쟁이 해병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와 연결되는 그 라인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특검에 들어갔었는데 속 시원하게 결론 짓지 못한 부분.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쉽다. 윤석열이 그 술 좋아하고 국정에 관심이 없는 윤석열이 일개 사단장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비서관한테 1시간 동안 7번이나 전화를 할 정도로 예, 적극성을 보이고 네. 장기간 동안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청탁이 없이는 누군가가 시키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직접 만약에 청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정도 집요하게 안 했을 것 같아 느낌에. 제 생각에도 예, 시킨 사람이 있었겠죠. 시킨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닥달하니까 예. 자동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로까지 나설 정도로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규명이 안 된 거. 물론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뭐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출석을 안 했던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소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부르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거기서 형태로건 신문한다? 증인 신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또 김정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막 입원을 해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아하. 고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까지 안 나가려고 바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 했다, 뭔가 했다. 아니 자기가 떳떳하면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걸 밝히면 되잖아요. 가서 조사 한번 받고 예. 나오면 되죠. 그런데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뒤가 구리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 했어요. 특검 더 할 수 있다. 먼저 종료되고 뭐 이번 달에 다 이제 종료 3대 특검 마무리되지만 추가 특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의지도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할 게 남아 있고 미심쩍게 남아 있으면은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막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더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해야 된다. 예, 이제 좀 이번에는 한번 수사라는 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달라지고 해서 네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수사 주체를 한번 바꿔가지고 수사를 해보는 것도, 뭐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수사를 한번 주체를 바꿔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하고 있는 내란 그 TF 국무총리실 주체로 하고 있는 TF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의 조사에는 응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결국 특검이나 경찰이나 이런 강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부분에 대한 여죄 수사는 뭐 일반적인 특조위나 TF 형태로 가더라도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새로운 어떤 특별수사본부를 둬도 네. 되고요. 어떠한 형태로건 추가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까지 정리를 해봤고, 자 이제 남아 있는 특검, 특히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눈에 띕니다. 내란 특검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박성재 두 사람의 주고받은 이제 메시지 이걸 이제 확보해서 여러 가지로 이 내란의 시작점이 결국에는 김건희에 관련된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무마해주기 위한 차원의 그런 흐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 공동체라고 뭐 그런 표현도 쓰던데 박성재, 윤석열, 김건희가 정치 공동체가 된 게 아니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처음부터. 예, 박성재 장관 이전 전임자가 한동훈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랑 김건희가 사이가 안 좋은 거는 다 압니다. 네,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문제. 예,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음. 자료 내놔.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한동훈한테 안 시켰겠습니까, 김건희가? 그렇죠. 도이치 사건 예, 포함해서. 김건희 한동훈도 문자 내역이 굉장히 많다고 언론 보도 나온 바가 있어요. 또. 예. 근데 또 말 안 들으니까 아마 교체를 한 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법무부 장관을 앉히고 싶었을 거예요. 그걸로 낙점한 게 박성재고,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픽이 아니라 이 김건희 픽이다. 아,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생각해 픽으로 봅니다. 박성재가 장관 자리에 갔을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김건희가 박성재랑 막 직거래를 하잖아요. 직접 문자를 주고받고. 예를 들면은 최혜병 사건에서는 김건희가 저기 국방부 장관하고 막 전화 통화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아직 나온 게 그거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종섭은 윤석열 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김건희랑은 잘 모르고. 예. 예, 그래서 윤석열을 통해서 했을 거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가 자기가 골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그냥 윤석열 패싱하고 네. 그냥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관련 이제 보고서도 받아봤다는 것이고 예, 그런 의혹이 이제 불거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명품백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런 상황으로 이원석 총장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시를 하니까 공교롭게도 인사철도인데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싹 다 바뀌어요. 이런 경우도 없는 거죠. 검찰 그렇죠. 역사상.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죠. 예, 사실은 또 그 전 겨울에 이미 하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했다가 한번 안 한다고 하니까 멈췄다가 이번에 봄에 또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그냥 싹 다 아니 바꾸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총선 결과 봤더니 국민들의 판단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정권 안 된다. 그렇죠.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 명품백은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총선 끝나고 이슈가 됐던 게 김건희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을 그렇죠. 통과시켜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뭐 그거 통과되는 제 생각에는 이원석 총장이 뭐 저기 민주 시민들의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아 이거 이러다 정권 넘어간다. 이거 잠재우려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거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무마가 된다라고 나름 이원석 총장도 정권에 대한 어떤 충심을 발휘한 걸 수 있는데 이게 뭐 이원석도 그렇고 사실 그때 수뇌부에 있던 사람 다 친윤 그죠? 검사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김건희를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예. 또 윤석열 피구로 이렇게, 친윤 검사들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날라간 거죠 자기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뭐 이 김정숙 여사건 뭐 하고 있던 사람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와서 그걸 무말했다. 황제 조사를 시켜서 다 끝내버렸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날라가니까 그 와중에 이제 김건희 절대 사수 외치던 이제 차지철 같은 사람들 예, 검찰에 다 불러 일으켜 와가지고 예, 이창수 뭐 박영진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요. 예, 해갖고 방패막이로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김건희와 박성재가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또 윤석열이 박성재한테 보냈던 그런 문자,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들 이런 것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던데 한동훈을 막 비난하면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메시지 이런 것도 예.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김건희 픽이었던 박성재 장관, 김건희한테 사실상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윤석열 나름대로 박성재를 향해서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체근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저는 박성재 장관이 김건희에게 뭔가 보고를 했다, 수사 상황 같은 거를 보고했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됩니다.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김건희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어떠한 수사 상황은 엄청난 기밀입니다. 네, 이런 걸 그냥 알려준다? 그냥 민간인한테 누설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는 거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밑에 대검찰청에다가 야 수사 보고서 좀 보내봐라고 했으면 그것도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수사 비밀을 누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속영장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역대 어허. 사례를 보면 보통 이제 수사 비밀 누설을 수사관이나 네. 뭐 말단 검사나 일선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거의 예외 없이 구속돼요. 네. 세네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에서 하는 걸 보니 박성재에게만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던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청탁금지법이 이제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네. 이것만 적용을 했는지가 제가 의문입니다. 예, 보고를 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할 수 있고요. 네. 보고 목적으로 수사 보고서를 요구했다면 직권남용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추가로 입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해요. 뭐 의아하다. 증거 관계를 잘 꽁꽁 숨겼는지 네. 뭐 봐주려고 그런 건지 뭐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청탁 관련해서 이 의혹 말고 다른 것들 뭐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또 할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겹치죠. 김건희는 이제 최혜병 특검에도 등장을 하니까요. 네. 안 등장하는 것이 없어서. 근데 뭐 내란이든 김건희든 그 각 특검이 지금 그 조정을 하는 절차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통로들이. 네. 네, 이 통로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고 내란 특검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게 대해서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이거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건희는 직권남용죄 민간인이어서 예.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어요. 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이. 그렇죠. 그러려면 공무원만 있으니까 민간이니까. 예, 민간인은 저지를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직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시켜서 또는 그 공무원과 공모해서 네. 예, 같이 그 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직권남용죄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고 직권이 있는 박성재를 시켜가지고 김건희가 뭔가 수사 보고서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드러난다면 그럼 김건희랑 박성재 장관은 직권남용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되는 겁니다. 네, 처벌받을 수 그렇게 그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 실제적으로 정말 김건희가 지시를 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인사가 바뀌고
그런 일이 예. 일어났는지 그걸 파악한 게 중요해 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나오게 될지 중요해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내란의 시작이 명태균 게이트 이른바 이거부터 시작돼서 검찰이 수사하는 그 내용들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김건희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이게 겹쳐가지고 결국 김건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저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김건희로 통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옛날에는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음. 이제 내란 특검과도 만난다 김건희가. 네, 모든 3개 3개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김건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보다 실제로 권력이 더 높았던 걸로 보이니까. 네. 실제 내란도. 명성황후 침전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예. 그 명성황후 같았어요. 김건희가 한 걸 보면 예, 거의 국정을 막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MBC에서 만드는 공화국 시리즈 중에 제6공화국이 나오면은 예. 윤석열 정부 편에서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김건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그렇네요. 그게 네. 지금 이 상황이 극화가 된다 그러면 그렇죠. 거의 뭐 사극 여인천하 현대판이 되지 않을까 막. 예. 여인천하 현대판.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김건희가 다 주물렀던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